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김용욱입니다. 더운 날씨에 다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8.1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에 한 번씩 빌드라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빌드라는 행사를 통해서 윈도우즈의 새로운 비전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빌드라는 행사를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핫한 장소로 유명한데요. 구글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신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윈도우즈 8.1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이 빌드 컨퍼런스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이번 샌프란시스코 빌드에서는 무려 6,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서 윈도우즈 차기 버전에 대한 비전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미처 이 샌프란시스코에 오지 못한 분들은 6만여 명 가까이가 온라인으로 빌드 세션을 같이 보면서 역시 또 윈도우즈 8.1에 대한 어떤 호기심, 궁금증을 많이 떨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새로운 OS가 나온다는 자체가 어떤 OS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OS와 함께 더불어서 아래쪽에 서비스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디바이스도 함께 출시가 되어야지 요즘에 어떤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디바이스 셋 중에 하나라도 부실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요즘에 굉장히 안 좋은 피드백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빌드 컨퍼런스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웹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윈도우즈와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이 한꺼번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드 컨퍼런스는 무려 6,0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6,000명이 동시에 밥을 먹는 어마어마한 것을 구경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빌드 컨퍼런스는 약 3년 전부터 3년 전에 LA 옆에 있는 애너하임 디즈니랜드가 있는 곳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시애틀, 그리고 올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습니다. 빌드 컨퍼런스는 역시 키노트가 제일 유명한데요. 스티브 발머가 나오는 키노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세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이트에는 채널라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가보시면은 빌드에서 있었던 키노트를 포함한 모든 세션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관련되어 있는 세션만 210개의 세션입니다. 210개 1시간씩만 잡아도 며칠 동안 보아야 될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하나의 OS를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윈도우즈 8.1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저는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PC는 죽지 않는다, 다만 진화할 뿐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PC의 모습은 항상 변화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열심히 쓰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노트북이 더 많아졌어요. 실제로 2008년 이후로는 데스크탑보다 노트북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도 무겁구나 라고 해서 노트북이 울트라북으로 지금 진화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의 문제, 가격도 울트라하다는 게 지금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울트라북 대신에 요즘에는 태블릿 PC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게 하나의 추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이 태블릿 PC의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0.1은 성숙이다. 자, 윈도우즈 8.1이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윈도우즈 8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새로운 버전이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기술적인 진보가 있을 때는 1.0씩 올라가고요. 기술적인 진보 위에 사용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버전은 0.1씩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1은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주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모바일을 닮아가는 PC. 점점 더 모바일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태블릿 제품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어떤 모바일적인 특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 가벼워지는 디바이스, 그리고 강력해지는 클라우드라고 했는데요. 디바이스들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이에 반해서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자, 디바이스는 가벼워지고 있지만 이 뒤에 있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디바이스의 능력은 극적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 이 빌드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행사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에게 어떤 도구가 나오고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제공되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화하는 PC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PC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이 PC의 진화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스몰 태블릿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노트북 그리고 올인원 PC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투인원 PC라고 하는 타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스몰 태블릿. 스티브 발머는 특히 이 스몰 태블릿에 관한 강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할 만큼 많은 의욕을 내비쳤는데요. 이게 바로 스몰 태블릿으로 거론되어 있는 PC입니다. 자, 에이서에서 나온 모델이고요. 자, 보시면은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 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남자치고도 굉장히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조작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가볍고 작은 태블릿입니다. 자, 하지만 이 작은 태블릿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활용성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ARM 계열의 칩셋이 아니라 인텔 계열의 칩셋이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톰 CPU가 들어가 있고요. 아톰 CPU 쿼드 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성능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기존의 PC에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들을 여기서 바로 다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시간은 8시간 동안 풀로 돌아갑니다. 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날아서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실사용 시간이 8시간이 돌아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밤에 충전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들고 나와서 하루 종일 업무 시간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보장한다는 거죠. 자, 이름으로써 이제 태블릿 PC가 정말로 업무용으로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노트북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고 올인원 PC도 이제 윈도우즈 8과 함께 터치 기반의 올인원 PC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세 번째 투인원 PC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의 아티브와 같이 이렇게 있다가 키보드하고 같이 붙여 쓰다가 필요하면 이걸 떼서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자, PC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윈도우즈 8과 함께 더불어 각가지 형태의 PC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정형화되고 그리고 좀 더 안정된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진화하는 PC는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0.1은 성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숙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이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많아져야 되겠죠. 이번 빌드 행사에서는 플립보드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NFL 같은 탑앱,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앱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적인, 질적인 성장 외에도 수적인 성장도 이뤄냈습니다. 빌드 행사 때는 스티브 발머가 나와서 곧 우리는 10만 개가 넘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갔다 와서 7월 1일 날 바로 앱의 총 개수가 10만 개가 넘었습니다. 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 어느 앱스토어보다도 앱 개수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앱스토어가 바로 이 윈도우즈 스토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재밌는 건 이 0.1이라는 건 제가 사용자의 눈높이를 맞춘다라고 했죠. 자, 보통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차두리가 공보다 더 빨리 뛰어가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말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제품들도 사용자의 눈높이에 항상 맞추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 보면 시작 버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원했고 또 요구했던 시작 버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작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시작 메뉴를 보고 싶으면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시작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작 화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시작 화면에서도 뭐 4분의 1 사이즈 타일
혹은 그 와이드 타일보다도 더 큰 스타일의 타일, 화면은 어떻게 분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빙 검색 엔진과 통합되어지면서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앱들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데모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즈 8.1이 어떻게 성숙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 화면이 윈도우즈 8.0하고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시작 화면과 많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재밌게 보시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보시면 와우, 시작 버튼이 이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시작 화면에 다시 들어와서 여기에서 필요한 앱을 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시작 메뉴를 보고 싶다, 시작 화면이 아니라 시작 메뉴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마우스를 터치 같은 경우는 꾹 누르고 있으면 바로 홀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바로 이렇게 시작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시스템 종료와 같은 바로 원했던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또 터치가 되지 않는 데스크탑을 쓰고 있는 사용자나 아니면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이런 시작 메뉴가 아니라 이 시작 화면이 아니라 바로 이 데스크탑 모드로 바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여기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를 꾹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터치 같으면 꾹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여기 탐색이 있죠. 여기에서 시작 화면의 옵션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게 되면 자, 로그인 하면 시작 화면이 아니라 바탕 화면으로 이동이라는 이런 옵션이 있죠. 자, 이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를 리부팅 하자마자 바로 바탕 화면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윈도우즈 8.1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자들은 기존 방법대로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터치가 되는 이런 최신형 디바이스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 그대로 또 좋은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태블릿의 장점을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작 화면으로 가보시면은 자, 윈도우즈 8.0에 없던 이런 4분의 1 사이즈의 어떤 타일들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자, 어떤 라이브 타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필요 없는 앱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분의 1 사이즈로 줄여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날씨 앱은 또 사이즈가 아주 더 커졌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이즈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이 날씨 앱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자, 선택할 수 있는 사이즈가 이렇게 4가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넓게, 보통, 작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작게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작은 모드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넓게라고 하면 이런 와이드 형태의 넓은 형태의 타일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앱들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 메일 앱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 메일 앱보다도 한층 더 개선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저는 메일 중에서 빌드 레지스트레이션에서 보면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에 와줘서 감사하다 이런 메일이 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URL이 맨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게 보이죠. http buildwindows.com이라는 이 URL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클릭을 하자 화면이 바로 반으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렇게 하면 그냥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확 전환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는 화면이 분할되면서 좌우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분할된 사이즈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마음먹고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검색 결과 자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검색이라고 하면 로컬에 있는 어떤 기능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윈도우즈 8에서 검색과는 좀 더 다른 모습을 제가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Girls Day라고 검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Girls Day에 대한 검색 결과를 바로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로컬에 있는 mp3 파일이 나왔고요. 자, 파일
다시 말해서 이 로컬에 있는 파일이 검색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에서, 그리고 다음 뮤직에서, 그리고 다양한 웹사이트의 결과가 한꺼번에 검색이 돼서 나왔습니다. 제 예전과는 달라진 건 뭐냐면, 검색 한 번으로 기존에는 로컬에 있는 파일이나 앱을 검색을 해줬다면, 이제 윈도우즈 8.1에 있는 이 검색 결과는 인터넷에 있는 검색 결과까지 한꺼번에 찾아준다는 게 달라진 점이죠. 자, 윈도우즈 8.1의 성숙한 모습들 굉장히 사용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주제는 모바일을 닮아가는 PC입니다. 이 윈도우즈 8.1은 점점 모바일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PC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점점 작아지면서 더욱더 모바일을 닮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도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용시간 8시간 이렇게 길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락스크린에서 모바일적인 특성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토 앱에서 편집 기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푸드 앱에서 사용자의 제스처가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을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서 메일 앱을 이렇게 실행을 시켰는데요. 자, 메일 앱에서 제가 하나의 메일을 이렇게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제목에다가 제가 대한이라고 입력하자마자, 자, 다양한 이렇게 세 가지의 지금 추천어가 나타났죠. 자, 이 상태에서 뭐 손을 떼서 추천어를 바로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스페이스바를 이용을 해서 바로 필요한 걸 선택을 해서 바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또 락스크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스크린. 자, 여기에 보시면 잠그기를 하면 바로 이렇게 잠금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굉장히 아름다운 화면이 나타났는데, 락스크린에서 보면 지금 현재 메일이 이렇게 한 통이 와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배터리 상태, 그리고 와이파이 상태 등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잠금 화면 자체를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자, 벌써 이렇게 스튜디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자, 이것을 뭐 카메라를 변경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제가 나오네요. 바로 이렇게 잠금 해제를 해서 바로 다시 로그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락스크린에서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스카이프로 통화를 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계속해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바로 이 푸드 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푸드 앱에서는 자, 여기서 자, 하나의 여기 스파이스 그릴 치킨 샐러드 with noodles라는 이 메뉴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 모드라는 게 있죠. 이 핸즈프리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바로 잠시 뒤에 카메라에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바로 손을 이용을 해서 바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을 이용을 해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리할 때는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이런 조작들이 가능하도록 푸드 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모바일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번 주제는 가벼워지는 디바이스, 강력해지는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PC를 보면 굉장히 많이 가볍죠. 여기에서 좀 더 기능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핫메일 혹은 뭐 아웃룩.com, 라이브, 다양한 그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계정을 하나씩 갖는 순간 7기가의 스카이드라이브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윈도우즈 8.0에서는 이 스카이드라이브와 관련되어 있는 별도의 기능을 설치를 해줘야만, 앱이든 아니면 소프트웨어든 설치를 해줘야만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 윈도우즈 8.1에서는 스카이드라이브 자체가 여기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자마자 바로 스카이드라이브와 통합되어 있는 기능들을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 빙 검색 엔진과 완전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빙 하면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더더욱 잘 모르실 텐데요. 미국 내에서는 이미 검색 엔진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검색 엔진입니다. 이 검색 결과 자체가 나왔을 때, 만약에 샌프란시스코로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결과 안에 위치 정보가 있으면 바로 지도 앱과 연동되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경관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여행 정보와 통합이 되는 그런 형태로 검색 결과가 그냥 검색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앱과에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디바이스에서 수천 수백만 대의 클라우드상에 있는 시스템들이 서로 연합해서 빅데이터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 클라우드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스카이드라이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별다른 설치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스카이드라이브 폴더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스카이드라이브의 내용들을 바로 싱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파일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스카이드라이브에 파일을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싱크가 되어서 다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보다 더 재밌는 건 아까 우리가 걸스데이를 검색을 해봤죠. 이번에는 미국 내에 있는 지명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이 지명을 검색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자, 온도 그리고 인구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샌프란시스코라는 이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관광 명소에 대한 소개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도에서 보기 탐색이 있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지도가 연결되어서 현재 이 샌프란시스코의 모습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가 바로 나타났네요. 자, 한 가지 제가 참고로 설명해 드릴 건 한국 지도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빅맵이라고 하면 거의 뭐 대동요 지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제 한국 내 지도도 찾아보시면 이렇게 상세한 지도를 바로 윈도우즈 8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되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그냥 검색 결과가 아니라 검색 결과가 앱과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빌드 컨퍼런스는 개발자들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신나게 이 생태계에서 즐기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에게 가장 좋은 장난감이자 연장은 바로 개발 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은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개발 도구로서 그 기능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5천여 개의 새로운 API가 제공되고 있어서 개발자들이 그동안 가려웠던 그리고 정말로 이런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0.1이라는 버전의 어떤 성숙이 이 개발 툴과 그리고 개발 API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능. 이제 성능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됐고요. 성능보다도 전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2023에서는 바로 각각의 앱이 그리고 각각의 기능이 어떻게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지 전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앱에서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다음에 MPG-라든지 아니면 WebGL이라든지 다양한 개발자들이 요즘 어떤 기술 트렌드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8.1의 스토어도 대폭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스토어는 어떤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는 종합적인 게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책,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쭉 나왔죠. 근데 윈도우즈 8.1에 있는 스토어는 사용자들의 흥미 위주로 쭉 나열이 되고 그 위에 앱바를 통해서 어떤 분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은 바로 선불 카드와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자기 어떤 앱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케팅하는 용도로 다양한 프로모션 같은 걸 하는데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선불 카드나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던 다양한 마케팅 방법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번 빌드 행사에서 발표된 윈도우즈 8.1을 통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소개되었지만 역시나 재밌는 건 예전과는 달리 어떤 소프트웨어 제품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 강력한 서비스들이 동시에 성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즈 8.1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윈도우즈 8.1과 함께 재미난 그리고 미래의 환경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